일반 소비자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환경을 변화시킨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와 이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분석 과정이 미래의 새로운 직업과 문화를 창출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천연 자원이며 분석 기술은 이를 정제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검색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이상의 관심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검색량이 많은지 비교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GIS를 통한 지역 관심도를 표현하여 어느 국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지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현재 검색한 단어의 연관 단어를 검색하여 최상위 및 급상승 검색량을 비교하여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트렌드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고 데이터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환경오염, 자연재해, 범죄 예측, 에너지 관리 등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정보를 예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 정의할 수 있도록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R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한 후 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거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구글의 알파고와 IBM의 왓슨과 같은 거대 플랫폼을 우리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말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의 크기가 아니며 데이터의 형식과 처리 속도 등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은 하루에 수백억 건의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하루에 다 보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 검색, 분석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수백억 건씩 올라옵니다. 소셜 매트릭스 또한 이러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매달 300억 개의 새로운 컨텐츠가 발생합니다. 거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번역기는 우리가 통역하고 싶은 어휘를 말을 하면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를 이용한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사이즈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까지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물, 단체, 장소, 이러한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정보를 분석해 줍니다. 특히 SNS라고 탐색어 맵에 올렸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연관어 분석을 해줍니다. 1위는 트위터, 2위는 사진, 이런 식으로 SNS라고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탐색어 추이를 보면 한 달간의 긍정과 부정 추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SNS는 부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탐색어 여론을 보면 순위별 연관어를 분석해서 상황별 여론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탐험하러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R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len.r-project.org 라고 사이트명을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에서 R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맨 앞에 있는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맥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두 번째 것, 그 다음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세 번째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윈도우에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R에 3.2.4 for Windows라고 나타나는데요. 32비트와 64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하시는데 이 버전명은 지금 현재는 3.2.4지만 계속해서 3.2.6이나 또는 8 이런 식으로 3.3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혹시 한번 설치해 놓고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번씩 방문하시면서 버전업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운이 전체가 되면은 설치 실행 파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실행을 시키면 설치 언어가 선택됩니다. 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할게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 설치될 파일의 폴더를 보시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두 개를 전체를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러면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32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만 설치하시고 64비트는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64비트이면 얘만 체크하시고 32비트는 체크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한 파일이니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R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다음 바탕화면 아이콘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R이라는 프로그램은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바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바는 oracle.com으로 들어갑니다. oracle.com으로 들어가시고요.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거기에서 자바 다운로드라고 있죠? 자바 다운로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자바 S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바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Accept License Agreement를 선택합니다. 32비트 컴퓨터에서는 X865 설치하고요. 64비트 컴퓨터에서는 64를 선택합니다. 저는 64이기 때문에 64비트 JDK를 설치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바가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자바를 실행해서 자바를 설치합니다. Next, 그 다음 Next 이런 식으로 자바를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바 설치가 완료되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rstudio.com으로 들어가서 rstudio를 다운받습니다. rstudio는 R 프로그램을 좀 더 그래픽적으로 완성시킨 그래픽 패키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더 rstudio를 선택하시고요. 데스크탑 rstudio를 선택합니다.
프리 버전을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에서 윈도우 7, 8, 1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운받은 RStudio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면 RStudio 설치가 나타납니다. 다음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하시고요. RStudio를 설치합니다. 다음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하시면 아주 쉽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RStudio 설치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Studio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R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RStudio를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원래는 R 프로그램이 이 콘솔 창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파일 메뉴 밑에 있는 R 스크립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여져 있는 R 스크립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다가 R 스크립트 명령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콘솔 창에 R 스크립트 명령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바로 여기에서 실행된 명령어들이 이 안에서 환경 설정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세트 메뉴에 플락과 패키지, 여러가지 다양한 함수와 명령어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한 R 스크립트 명령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C 1, 2, 3이라고 넣고요.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C라는 함수는 벡터 또는 배열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C에 들어가 있는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어느 방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변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equal하고 똑같습니다. equal 또는 이러한 변수를 이러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C에 1, 2, 3 이렇게 넣고요. 컨트롤 엔터 또는 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에 있는 스크립트가 아래 창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래가 지금 실행이 됐죠? 네, 실행이 된 화면에서 제가 데이터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똑같은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수를 넣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시행시켜서 데이터를 출력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실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가장 기초적인 명령어인데 이러한 명령어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장들을 배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대소문자를 구별하는데 install.package라는 게 있습니다. RStudio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140개 정도의 패키지를 R에서는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KONLP라는 패키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글 버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패키지인데요. 한글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에 명사들을 분석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KO에 O자는 소문자이고 나머지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RStudio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모든 어떤 명령어들을 이곳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은 R 스크립트 코딩 창이고 이쪽은 실행 창이고 그 실행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환경 부분은 이쪽에 있는 밸류 부분, environment 환경 부분에서 하는 거고 히스토리는 지금까지 제가 실행한 명령어들을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즈는 R 스크립트 또는 텍스트 파일 이런 파일들을 볼 수 있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은 아직은 안 했지만 이 안에 도표나 그래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패키지는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패키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헬프 기능은 RStudi오가 궁금하실 때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뷰어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RStudi오를 살펴보았습니다. RStudio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 팁 한번 살펴볼까요?